시장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아파트나 주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집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는데 필요한 종이 돈의 개수가 늘어난 것뿐입니다.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된 게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서 예전엔 10장만 줘도 됐던 걸 이젠 20장을 줘야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대한 착시 현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물가 상승이라는 유령과 싸우며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주스에 물을 타는 주인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스가 싱거워질 거라고 미리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요.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임의 승자는 누구고 패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은 벌을 받고 빚을 낸 사람은 상을 받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잔혹한 부의 이동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배신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앉아서 떼돈을 벌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스템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월급의 반을 뚝 떼어 적금을 붓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걸 보며 뿌듯해하던 그분들이죠. 이분들은 국가와 은행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내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실제로는 5천만 원의 가치밖에 못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간 건 아니지만 구매력이 사라져버렸으니 사실상 재산의 절반을 도둑맞은 것과 다름없죠.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딪혀야 합니다.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국민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상황에서 쾌재를 부르는 승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빚을 내서 실물 자산을 산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10년 전에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당시 3억 원은 정말 큰 돈이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도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3억 원의 가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짜장면 값이 2배가 되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는 동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가 갚아야 할 3억 원이라는 빚의 무게감도 현저히 가벼워졌습니다. 게다가 그 돈으로 산 집값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폭등했겠죠. 빌린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어 갚기 쉬워졌는데 산 물건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았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큰 승자, 가장 거대한 채무자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막대한 빚을 지고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빚을 줄이고 국민들의 구매력을 흡수하여 부를 유지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격이 올라 더 부자가 되고 천금만주인 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더 가난해지는 현상. 우리가 벼락거지라는 자주 섞인 말을 쓰게 된 건 단순히 남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나만 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 나만 보호막 없이 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녹아 없어지는 얼음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얼음이 다 녹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파도 위에 올라타는 방법. 현금 거지에서 벗어나 자산가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불타는 집안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소중한 돈을 녹아내리는 얼음 상태로 두지 말고 절대 녹지 않는 단단한 그릇으로 바꿔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산 배분 또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 아니냐고요? 주식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100% 확률로 확정적인 손실을 보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할까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생기는 것, 바로 실물자산입니다. 첫 번째는 우량한 기업의 지분, 즉 주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 투자는 단타로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짜장면 값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르죠. 기업들은 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살아남습니다.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건 물가가 오를 때 내 자산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도록 연동시켜 놓는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이나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주를 꾸준히 모으세요.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내 구매력을 지켜주는 튼튼한 배가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좋은 빚을 활용해 자산가치 상승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깔고 앉은 집 한 채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 가족을 인플레이션비로부터 지켜줄 필수적인 우산입니다. 무리해서 영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명의의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들입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은 희소성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때 수량이 한정된 자산들은 그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남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사람의 몸값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겠지만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 월급과 소득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내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현금 채굴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방정식입니다. 이제부터 월급날이 되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돈을 보며 아쉬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돈을 즉시 주식 한 주, 금 한 돈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돈을 모으지 마세요. 자산을 모으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만 했던 돈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튼튼한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옷이 젖지 않습니다. 오히려 빗소리를 즐기는 여유까지 부릴 수 있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너무 많은 연금을 은행 통장에만 잠재우고 있지는 않은지, 투자가 무섭다는 핑계로 내 소중한 돈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일만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지금 당장 작은 자산이라도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남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돈과 세상의 숨겨진 이면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코 묻은 돈이었습니다.